하락하는 종목의 수 2,000여 개 이상.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잘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산발적으로 개별 뉴스와 함께 튀어오르는 쪽 많이 좀 강한데요. 그 속에서 거래 대금, 거래량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리스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뭐 한캠 보이고요. SK하이닉스, 유한양행, SY스틸텍까지 함께 보입니다. 오늘 눈여겨볼 종목 어디로 가볼까요? SY스틸텍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금리가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그 안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적인 측면이 확대가 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양상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를 통해서 이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 SY스틸텍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6,150원이 이전 역사적 신고가 이전 6,150원이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동사는 뭐 테크플레이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테크플레이트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실적을 강판 실적에 대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대되면서 오늘 신고가 6,150원 돌파까지 6,150원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대한 흐름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 재부각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로서의 흐름은 당연히 조금 관심 종목에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틀 전에 금요일에 만들었었던 고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가는 방향을 또 만든 SY스틸텍, 트럼프 이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흐름 지켜볼게요. 이어서 거래량 리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거래 활발했었던 종목들 보여주시죠. 한일단조 보이고요. SY스틸텍, 헝성그룹, 루미르, YG플러스까지. 굉장히 다채롭네요. 어디로 볼까요? 오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YG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각이요? 사실 뭐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자금이 좀 크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돌고 있는데 그래요? 노래 자체가 약간 이제 그 술자리에서 부르는 그 노래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올드한 느낌, 약간 펑키한 느낌, 신선하게 올드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레크레이션 느낌을 주는 그것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YG 플러스가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로 인해서 지금 두 번 연속에 대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잘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은 YG 플러스, 지니 뮤직 그리고 NHN, 벅스까지 테마를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SM의 에스파 위플렉스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엔터 쪽에 대한 저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테마와 이 산업에 대한 변화 포인트가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그 아파트라는 노래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신곡에 대한 행렬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점에 대한 공략 포인트로 우리는 좀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테마가 다시 하나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두 번 연속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블랙핑크냐 아니면 에스파냐 아니면은 뭐 르세라핌이나 여러 가지 그 걸그룹들의 신곡 발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새롭게 나온 것들 한마디로 이 뭐 블랙핑크 관련된 그 노래들 플러스
이제 에스파의 새 노래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를 하시면서 약간 저점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음원주, 음반주까지 수급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렇게 적절히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오히려 좋은 곡들이 나타나줬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언제까지 추세가 갈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주도 sek터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인데 지금 세 개 다 우려가 한가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네. 국내 시장은 사실 글로벌 악재는 다 막고 있는 개복치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핫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눈높이가 달라진 것이 가장 주된 포인트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과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마감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마감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어봐도 괜찮은데 배려 감사합니다. 40초 전입니다. 마감가 사실 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봐야겠죠. 코스피는 33.85포인트 내린 구간 2571선으로 다시 2600선 하회한 자리입니다. 코스닥은 738선까지 지금 낙폭이 3% 가깝게나 좀 내려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체감상 어려운 구간이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중하권을 제외하고 아시아권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그리는데요. 그래도 상해 종합지수만이 잘 버텨줬던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달러 원도 오늘 좀 신경 쓰게 했습니다. 어느덧 다시 1,380원 지금 위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달러 원 환율 상승과 함께 어떤 시장의 시나리오가 들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요. 이제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를 그려갔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그동안 좀 찼던 쪽의 수급 그리고 안 찼던 쪽의 수급이 맞춰지는 그런 시장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투심 자체가 악화된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 2천여 개 가깝게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 같이 점쳐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보시면 1.31% 내려오면서 2,570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쪽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게 됐고요. 낙폭을 또 형성합니다. 2,570에서 거래 마쳤네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저점이 마감쯤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738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다 토해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는데 기관의 물량, 외국인의 물량 거의 비슷하게 오늘 좀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많이 덜어낸 쪽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제조업단이기 때문에 그간 좀 끌어왔었고 또 비중이 많았었던 코스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덜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위주로 큰 폭의 물량을 오늘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양매도 움직임 나타나는 속에서 오늘 개인만이 끌어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마감은 58,000원도 깨졌군요. 57,700원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장중에 가수급상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의 매수가 찍혀 있긴 했는데 오늘 완전히 취합된 이후에 외국인 수급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순매도라면 30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피해가네요. TSMC라든지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쭉쭉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같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SK하이닉스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삼바가 100만 원 선 그래도 위에 있긴 한데요. 2.93% 밀려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또 일정이 있었죠. 현대차 인도 쪽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랑 3시간 30분 차이가 나서 아마 저녁 7시쯤이 되면 인도에서의 마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3.74% 현대차 인디아는 내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반응이 없다 보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연동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금융은 우뚝 올라서서 지금 시총 8위권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시총 13위권까지는 죄다 마이너스권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만이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그려질 정도로 신고가를 만든 자리에서의 보합권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큰 폭의 낙폭이 보이는 쪽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의 약세로 지금 점쳐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에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그것에 따른 변동성 회피 물량일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도 오늘 5%대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시장 쭉 살펴봤고요. 볼 것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네. 뭘 봤어야 했을까요? 이제 북한의 파병 관련된 이슈가 네.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 양쪽에 대한 그 누구에 대한 그 니즈를 더 극대화하는 그런 국내 시장이 아니고요. 2차 전지 전기차다 아니면 반도체다 이런 쪽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완전히 양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아예 소외된 그런 산업 쪽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에 대한 실적 발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절실하게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오는 산업과 그런 기업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아니면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의 신고가 행진은 아직 제약 바이오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다른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섹터에 유입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강조드렸던 이수페타시스와 두산에 대한 니즈가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확대로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저점에 대한 공략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회피를 하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잘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승부를 거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현명한 판단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는데 내일 분위기 좋았으면 하는데 기회 찾아보죠. 자, 이 속에서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관심주는 오늘 오랜만에 좀 양봉을 좀 잘 올려놓고 이평선들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한화 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강한 급등 이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 시장에 대한 확대의 주목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 대해서 뉴스페이스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또한 SAR 관련돼서 내기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체 개발한 초소형 SAR 관련된 그 기술 위성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것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본다면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한화 시스템의 이제 군사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까지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작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이 2만 원이라고 하는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쉽지만 오늘의 3.76%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60선과 20선 동시 돌파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양봉을 꽉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상승할 때 굉장히 화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이 위에 있던 이 물량을 소화하는 그 구간까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21,200원 안내를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7,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오늘 같은 장에 이런 통통한 양봉이라니 굉장히 고맙고 앞으로의 추가 움직임까지 더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한화 시스템 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전략 뽑아볼 종목, 언급 주셨던 종목 중에 보겠습니다. 야, D&D 파마텍인데요. 사실 이틀 쉬었지만 이 추세 훼손 없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공급은 한정적이라서요. 그렇죠. D&D 파마텍 저점에서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5,000원 구간에서부터 5만 원 돌파까지 이어서 나타났던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이격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줄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서 이전 고점인 54,000원, 한마디로 55,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상향시켜 놓은 그런 종목인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눌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20선 정도까지 다시 눌린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재진입에 대한 자리를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55,000원 돌파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 계속해서 높여 가보죠.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역시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빛을 발한 종목이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신고가 돌파를 해냅니다. 역시 이 종목은 강하다라고 오늘 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한올 바이오파마가 경쟁사는 같은 약으로 해서 시총 40조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데 한올 바이오파마가 아직 한 3조 정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동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 조금 느리게 움직이지만 제2의 알테오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9월 20일 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이 이제는 시장의 대장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 5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5만 원 돌파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목표 가격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까지 보면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특징주가 참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복귀해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시면 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